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선 때로는 이해가 참 안 된다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저는 이런 증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호소하지만 정작 낫고 싶어 하질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모순적 상황에 빠진 경우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이 둘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모순된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때 자주 직면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몸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정작 그 고통에서 환자 자신은 벗어나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병이 빨리 나을까봐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지만 우울이나 불안 요소가 결합된 상당수의 질병들이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 병이 나아버리면 다시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현실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내 몸이 아픈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희귀한 병이 아닙니다. 고질적인 두통이나 생리통처럼 자칫 자신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쉽게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나 병이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을 때는 바로 이런 회피 심리 속에서 진짜 원인과 치료의 실마리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염려증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A씨입니다. 하루에도 손을 수십 번씩 씻는 강박증과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도 호소합니다. 이 외에도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이런 지가 아주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게 언제부터냐라고 묻자 A씨는 잘 모르겠다, 그냥 오래됐다 라며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오래도록 고생해서 빨리 이 병이 낫고 싶다면 과연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도 저 멀리서 지방에서 오랜 시간에 걸려서 한의원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증상과 병력을 의사가 소상히 살피도록 더 자세히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겠죠. 근데 A씨는 말로는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병이 언제부터 아팠는지도 의사에게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게다가 증상을 물으면 뭔가를 감추고 도망치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병이 빨리 나았으면 하는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이는 곧 빨리 낫고 싶지 않다라는 무의식이 반영된 거죠. 보다 못한 보호자가 대신 나서서 그간의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A씨는 말로는 고통스럽다 하고 몸은 병원에 왔지만 마음은 사실 오고 싶지 않고 또 치료받아서 낫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이런 저항 심리 때문에 많은 약을 그동안 먹었어도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이런 경우는 병이라도 있는 게 차라리 덜 위험하다라는 무의식적인 계산 때문에 비롯됩니다. 보통은 수동공격 심리나 우울, 불안으로부터 회피 심리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내가 처한 복잡한 삶의 문제를 도피하고 싶을 때 오히려 몸이 아픈 게 좋은 수단이자 명분이 됩니다. 몸이 아파버리면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관심과 애착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의무를 피해도 양심의 가책도 덜 느끼게 됩니다. A씨는 결혼 초부터 지독한 시집살이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효자인 남편은 내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시댁 식구들만 챙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남편은 A씨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듣기 싫다며 밖으로만 겉돌았기 때문에 A씨의 섭섭함이 계속 커져왔던 겁니다. 수없이 이혼하려고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막내가 대학 입학을 한 이후에 갑자기 아파진 겁니다. 이 두 상황이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씨에게 막내의 대학 진학은 이제 자식 뒷바라지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젠 아이들 때문에 참고만 살 이유나 마음의 명분이 확 약해져 버리는 거죠. 남편 시댁 갈등에서 이제 반격의 신호탄이 울린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A씨는 딱히 반격할 힘이 없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왔기 때문이죠. 반격은 해야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던 와중에 몸이 아파버리는 겁니다. 몸이 아픈 건 공격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넉넉잖은 살림에도 남편이 효자 노릇을 하느라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퍼다 줬습니다. A씨는 겨우겨우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가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변변찮은 옷 한 벌 좋은 거 못 사 입고 살아온 겁니다. 억울하죠. 내 남편이 번 돈을 나는 마음대로 못 쓰는데 그 돈이 시댁과 동서내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그 돈, 내 병을 치료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나를 위해 돈을 쓰니 내가 더 소중하게 대우받는다는 거죠. 또한 시댁에 갈 돈은 줄게 됩니다. 이것 또한 A씨가 내심 바라던 바죠. 근데 만약 치료를 잘 해서 금방 이 병이 나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열전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거죠. A씨는 자신의 고통 기간이 길었던 만큼 복수도 결코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비싼 검진을 받는 것까지는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치료에는 모두 다 소극적이었던 거죠. 약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혹은 이래서 약이 안 맞다 저래서 힘들다 하며 또 중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야 복수열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복수열전을 빨리 끝내고 A씨 몸이 다 회복되어 버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남편도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시댁의 요구를 또다시 떠안게 되는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A씨 입장에선 결코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A씨는 아파야 하는 겁니다. 계속 아프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치료자가 A씨의 병을 속속들이 다 알아서 낫게 해줘 버리는 것이 A씨 입장에선 결코 고맙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에게도 계속 퉁명스럽고 틱틱거리는 투로 치료에 응했던 겁니다. 다음은 어지럼증과 속 메스꺼움 때문에 내원한 아기 엄마 B씨입니다. 작년에 아이를 놓고 난 직후에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검사도 받고 약도 먹고 했지만 별 차도가 없어서 너무 불안해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배기 아기도 자신이 직접 돌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시부모님이 아기를 돌보고 B씨는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치료를 받게 했지만 약만 먹었다면 속이 오히려 더 메스껍고 어지럼증도 더 심해져서 병원만 계속 바꿨습니다. 대신 B씨는 자꾸 불안하다며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하고 싶다고 조릅니다. 보통은 정신과 외래에 가는 것도 선입견 때문에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B씨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싶다고 스스로 호소를 합니다. 뭔가 모순된 반응이죠. 하지만 B씨는 2달간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전혀 불안하지도 않았고 어지럼증과 메스꺼움도 많이 좋아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원을 하니까 더 심하게 재발한 겁니다. 가족들은 입원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약도 효과가 좋았는데 왜 외래로 치료하면 자꾸 더 심해질까요? 이 역시 자기 삶으로부터의 도피 때문에 몸이 심하게 아프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어떤 상황으로부터의 도피일까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한 뒤에는 시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B씨는 사무실 직장 일도 솔직히 조금 버거웠는데 하루 종일 몸을 써서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해야 하는 식당 일이 여간 버거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힘든데 가족 식당이라는 이유로 월급도 아주 조금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자기 월급 받아서 자기 사고 싶은 걸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시부모 눈치를 보고 또 돈 조금 쓰는데도 남편 눈치까지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남편에게 호소를 해도 남편도 시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 아내의 고통까지 보듬어 주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남들 다 하는 일인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맨날 징징거리느냐 이런 소리만 들은 거죠. 그러던 터에 아이가 들어섰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발생한 겁니다. 이 역시도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처음에는 출산 후유증 정도로만 여겼답니다. 그런데 B씨에겐 출산이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B씨는 결혼 이후 자신이 마주한 상황들이 모두 다 힘들고 고통이었던 겁니다. 결혼 전보다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하루 종일 시부모 눈치 보며 식당 일 해야 되고 적은 돈 받아서 남편 눈치 보느라 마음 놓고 쓰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아기까지 태어나 버린 겁니다. 마치 동화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날개옷을 잃어버려서 하늘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시체말로 아이까지 놓은 마당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확 생긴 거죠. 이젠 아이 양육까지 해야 하는 추가적인 상황에 두렵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낳고도 전혀 기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마주할 두려운 현실 때문에 어지럼증까지 확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래 치료 받는 걸로는 좋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도 키우면서 치료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도피가 안 되죠. 또 치료받고 좋아져 봐야 자신은 괴로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겠죠. 그게 비록 정신병원일지라도 차라리 그게 덜 괴롭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웬만해선 쉽게 나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 겁니다.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내 병이 심각한 병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그나마 피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직면하면 처음에는 정면 돌파해 보거나 참아보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론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이 괴로운 상황에서 도망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나 도망칠래 라고 공공연하게 도망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그럴듯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몸이 아파버리는 겁니다. 제발 내 병이 낫질 않고 아파서라도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병이 참 잘 낫지 않을 때는 계속 이런저런 신체적인 검사만 해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자 내면에 존재하는 회피 심리에서 발생하는 모순된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모르면 환자 자신마저도 보호자들도 치료자도 깜짝까지 착각하면서 계속된 회피가 유지되게 됩니다. 물론 회피 자체를 너무 나무라거나 비난해서도 안 좋습니다. 너무 두렵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환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기 방어에서 비롯된 것이지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다만 회피가 일어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환경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 병도 낫고 가족들도 덜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